BBK. 예. BBK도 중요하니까. 예, BBK는 네. 하도 이제 7월 8일까지 당시 이런 거죠. BBK가 요거는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정리하시죠. 저희가 1회차, 3회차에 BBK에 대한 총정리를 해놨어요. 그것만 들으시면, 제 생각에는 초등교육만 완수하면, 예. 수료하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그거를 여기서 끊고 다시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 7월 8일 날, 결과가 나오기로 했었죠. 미국 쪽에서. 예. 도대체 왜 140억을 재판에서 이긴, 예. 김경준 쪽에서 다스에게, 각하 쪽, 친인척이 운영하는 다스 쪽에다가 그 돈을 140을 줬냐? 예. 재판은 이겼는데, 그래서 미국 판사가 조사해봐라. 그 결과가 7월 8일 나올 것이다. 이것이 저희의 이제, 이 직전까지 스토리입니다. 근데 7월 8일 지났어요. 다스는 잘 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처의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한간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처남의 부인 소유로 돼 있고. 그렇죠. 처남의 부인 소유.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나? 그러면 이 정권을 씨발, 3년 진짜. 반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래서 다스가 김경준과 에리카 김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190억 투자를 했다가 50억은 돌려받고 그렇죠. 나머지 140억을 반환해줘라. 잔돈이 남은 거죠. 예, 네. 반환해줘라 했는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다스가 집니다. 미국에서 집니다. 근데 김경준 누나 에리카 김은 이 진 회사에게 줄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에게 재판에서 이겼는데. 예, 140억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김어준 총수의 반띵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들어보시고 뒤에 반띵. 반띵인가?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네. 그리고 이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2008년도 3년 전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서 있는 네. 비밀 계좌라고 추정하는 그 돈을 동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동결 명령 내린 그 돈에서 그 돈을 쏴줍니다. 다스에게. 불구하고. 예. 네, 그 비밀 계좌는 에리카 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리카 김경준 예. 이쪽 가족과 그 각하의 가족이 붙었어요. 그렇죠. 붙었는데 각하의 가족 쪽이 재판에 졌어요. 맞습니다. 졌고 그런데 에리카 가족 쪽이 스위스에 있던 비밀 금고에서 예. 분명히 자기들이 이겼는데 돈을 싸준 거예요. 140억을. 예. 왜 싸줬을까? 그 이야기는 1, 3편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도대체 동결 명령까지 내린 돈이 어떻게 다스에게 넘어갈 수 있냐. 그렇죠. 너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해서 미 검찰에게 수사 지시를 합니다. 그게 5월 초예요. 수사 지시를 하면서 7월 8일까지 수사 보고서를 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7월 8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 8일까지 미 검찰은 아직도 수사 보고서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네. 일테면 한미 외무부 장관 회담 이후로 수사 결과 보고를 하겠다, 수사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설. 미 현지에서 그 취재해본 결과 이것은 설에 불과하고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월 17일과 네. 6월 20일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양측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이것은 법적 모독이다. 그랬죠. 법적 모독이다.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줬으니까. 예, 그 법적 모독이다 하면서 또 이제 한 축이 어디가 있냐면 옵셔널 캐피탈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뺐군요. 예. 짧게 정리하면 각하 가족과 에리카 김 가족이 싸우는데 사실은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에요. 개미 투자자들. 그렇죠. 예.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떼먹고 미국으로 날른 거거든요. 그 돈이 이제 스위스 은행에 있는 건데 개미 투자자들은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겼죠. 개미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140을 돌려받을 권한이 지금 생겼는데 예. 그 돈 못 받았죠. 그 돈을 그 권한이 생겼는데 직전에 각하에게 쏴준 거죠. 각하에 싸준 거죠. 각하 그리고 가족에게. 그 옵셔널 캐피탈 개미 투자자들은 네. 횡령으로 걸은 겁니다. 투자금 그렇죠. 반환이 아니라 횡령한 돈 내놔라. 김경준이 대표일 때 그 돈을 먹고 튀었다는 먹고 거죠. 튀었다. 그래서 횡령한 돈 내놔라. 그러니까 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옵셔널 캐피탈 개미 투자자들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청구한 돈은 371억. 네. 371억을 청구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조금 여기서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이는데 옵셔널 캐피탈한테 네. 모션을 취하라. 그러니까 명령 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모션을 취하게 되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션입니까? 액션입니까? 모션을 취하라 그래요. 용어가 예, 모션입니다. 모션. 모션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용어가 당신이 다르군요. 판사가 무슨 명령을 내려줘라. 의원님이 역대 10회 방송 중에 가장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장 깊이를 보여줬어요. 참 나 집에 가요. 모션. 예, 그래서 법률 그때 용어군요. 이제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스 측 변호사가 법정 모독을 했다. 그다음 김경준 측 변호사가 법정 모독을 했다. 그다음 세 번째가 140억 그 반환해라. 다시 돌려내라. 그다음 네 번째가 스위스 계좌 그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라. 네. 이 네 개였었는데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막 그 방방 뛰면서 화를 내놓고 자기가 이 네 가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주겠다고 해놓고 6월 17일, 6월 20일 날 석연치 않은 판결을 해요. 2008년도에 자기가 내린 스위스 계좌 동결 명령이 불충분했다. 불충분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돌리네. 예, 거꾸로.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 모독으로 볼 수 없다. 자기가 이렇게 화내놓고 처음에. 예, 화내놓고. 그래서 네 가지를 그 모션을 취하라고 해놓고 다스 측 변호사, 그 다음에 김경준 측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것 같이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 두 사람 법정 모독으로 인정하지 않고, 충분히. 여기서 법정은 자기인데.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못 오겠다고 방방 뛰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네. 예, 자기가 불충분하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인출된 것에 대해서는, 법정 모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그 배심.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거나 예. 뭔가 이제 기술이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스 140억 반환까지도 기각한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자기가 그 불충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법정 모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네 번째 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은 뭐냐면 스위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라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도 높게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 그 기자들은 양측으로 확 나뉘는데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무슨 그 저기 기술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말이 예, 라고 보는 측이 하나 있고 네. 어차피 미국에서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스 계좌를 동결을 시켜놓으면서 무슨 질권 설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아주 디테일한 이런 그 절대 못 빼게 하지 않고 절대 못 보게 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령만 내려놓은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좀 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네 번째 스위스 계좌 입출금 내역의 공개. 네. 이렇게 되면 스위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입출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예상했던 네. 잘 하면은 이 밝혀질 수 있는 게 실제 소유주가 밝혀질 수 있다. 실제 소유주는 이제 김경준 에리카인데 네. 그 계좌에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얼마로 미국에서 추정하고 있었냐면 2,6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140억 싸준 건 1,300만 달러예요. 네.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정확하게 둘이 반띵한 거 아니냐. 진짜 외쳤던 반띵이 진짜 반띵이야. 이거 반띵 아니야, 반띵 그랬는데. 그랬죠. 진짜 정확하게 반이네요. 예, 그러니까 2,600만 달러로 다 추정하고 있고 에리카 김 집이 이제 500만 달러. 네. 그래서 스위스 계좌를 공개를 하면 둘 간에 도대체 무슨 협상이 있었는지 2,600만 달러 중에서 1,300만 달러만 싸주고 1,300만 달러는 에리카 김이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공개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자, 그런데 이게 네. 100% 공개됐을 때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오드리 콜린스 판사에게 국가적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그렇게 불충분했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위스 계좌를 인출할 때는 김경준은 또 국내 교도소에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향이 없이 돈이 인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무리 불충분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 주체는 김경준이거든요. 네. 감옥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에리카 김이 혼자 움직여갖고 김경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비밀 계좌라고 할지라도 인출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게. 무언가
높은 도와줄 수 차원에서의 서포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제 오드리 콜린스 판사 거기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 그럼 니네 반띵한 거 맞냐? 이거라도 좀 들여다보자. 그래서 근데 계좌를 만약 공개를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네. 둘 간의 합의가 뭔지를 밝히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그 계좌를 공개하게 되면 둘 간에 어떠한 거래가 오갔는지 그걸 봐갖고 둘이 합의가 뭔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합의 내용을- 문제는 양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도 스위스 계좌를 공개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대한 수준으로 처음에 콜린 판사가 펄펄 뛸 때, 예. 하우 되어 이렇게 나올 때 그렇죠. 감히 하우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쫙쫙 가가지고 그렇죠, 예. 이 사건을 밑바닥까지 파헤칠 줄 알았더니 지금 결과도 예정된 시간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저기 그리고 기술이 들어갔는지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예. 두 가지 뭐 느낌이 오는데 예. 우리 주진우 왠지- 기자 또 BBK의 달인이니까. 이쪽 그 민간 영역의 달인이에요. 민간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죠. 네. 뭐 큰 집하고 작은 집 싸움이라는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음. 기본적으로 그 그냥 느낌이죠. 예, 예.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네, 아니죠. 네, 예. 네. 각하가 돈을 초월하는 분이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도 초월하고 이게 국내 검판사들을 고개 숙이게 하는 건 알았는데 예. 또 미국까지 이 그 초월적인 능력이 뻗치고 있는지는 또 감동 몰랐습니다. 감화되셨나? 진짜 이 능력은 놀랍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놀랍네요. 근데 BBK가 지금 근데 재밌는 대통령이 게 2,600만 달러를 1,300만 달러씩 반띵했다. 대통령께서 네. 저기 대통령이 되면서 그 공소시효가 이게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퉈볼 여지는 그러면-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뒷정리를 이게 깔끔하게 하신 분이 한상대 선생이라고 예. 지금 이번에 총장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가 네, 있죠. 총장으로 올라가 있는데 자연히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슬그머니. 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했다시피 감옥에 있는 김경준이 어떻게 법적인 일을 잘 봐주느냐 서류를 몇 개를 띄워줬으니까 지금 스위스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잘 안 엽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서로 그리고 같다는- 주체인 이 비밀 계좌의 주체인 김경준이 핵심이에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경준이 감옥에서 그런 법률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허용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을 네. 거라고 추정하지만 네. 여기까지 소설이죠. 어쨌든 복잡한 근데 이제 기술이 재밌는 게 사방팔방에 들어갔어요. 재밌는 지금.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이걸 그 또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네. 주진우 기자 정도는 안 되더라도 미국에서 또 BBK 꽂힌 기자들이 서너 명이 돼요. 주진우는 아니고 주진 정도 되는 기자들. 우리 전화 연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하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쭉 전화를 했더니 2,600만 달러, 그러니까 2,600만 달러는 300억이에요. 네. 그때 우리가 횡령 금액이 300억 정도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금, 그러니까 그 회사 투자금, 횡령금 반환 소송도 371억 아니에요? 네. 그래서 371억을 딱 따지면 300억은 스위스 계좌 있고 70억은 500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또 에리카 김이 갖고 있는 집의 그 가격대예요. 네. 그래서 370억 정도가 횡령됐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럼 스위스 계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계좌에 300억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2,600만 달러라는 거야. 네. 그럼 지금 140억 간 거는 1,300만 달러고 네. 남아있는 1,300만 달러는 에리카 김 소유니까 둘이 정확하게 반띵을 한 거죠. 우리 방송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반띵이란 용어는 대단히 익숙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꼼수 들었죠. 거기서도 또 조사하고 계시구나. 이 방송을 근데 이제 들으면서. 아침에 그쪽에 아침 이제 우리 새벽에 전화했으니까 한참 통화하다 근데 누구시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순간에 혹시 민주당 정봉주 의원인가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전화를 통화를 해갖고